네, 처음부터 합시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위원입니다. 지금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시고 계실 건데요. 설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윤 선생님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좋게 잘 보냈습니다. 예, 예. 자, 윤 선생님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상가집에서 이제 검찰들 간에 대란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겠다. 뭐 장삼 이사도 그런 추태는 안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23일 날 이제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또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차장, 부장 인사까지 했는데요. 자, 그 상가집에서 벌어진 일에 그 가장 큰 원인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세력을 지금 몰아내고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문과 추의 낙하산들이 지금 강제로 점령을 하다가 검찰 내부를 발생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재철이라고 이번에 기존에 있던 사람 쫓아내고 반부패 강력부장 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자마자 지난 16일 날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회의하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이거 조국 무죄다. 조국 무죄다. 이거 덮어버리자.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인사 지난번에 무리한 인사했잖아요. 그거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따져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일선 검사한테 넘겨야 되는데 수사를 고소 고발 들어왔으면 그거 안 넘기고 그냥 깔아뭉개는 쪽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얘기한 게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상가집 추태. 그걸 추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부터 따져야죠. 이 원인이 뭐예요? 지금 문정권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유재수 하나로 해서 구명을 해서 총력에서 뛴 거에 나왔잖아요. 그걸 검찰이 몇 달 전에 좀부터 총력을 다해서 수사해서 그게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공소장에서도 뭐 천경득이 선임행정관이 그랬다면서요. 이인걸한테 그때 당시 특감반장한테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은 유재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뭐 김경순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사해야 되는데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이거 아주 무죄다. 왜 했냐? 백은우는 또 그렇죠. 기소를 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요. 이 검사나 언론사 같은 데는요. 상명하복이 하긴 하지만 이 땡깡도 좀 많이 부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좀 의문인 게 뭐 기자들이나 검사 같은 조직은 그야말로 곤조, 권승만으로 사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위에를 야 이거 빼 하면 못 빼겠다고 달라들고 기자들이 기사 뺄 때 또 이거 수사하지 마 하면 못 하겠다. 달려들죠. 그 사표 내고 언론사도 옛날에 그 저도 기자 때 그 한보 정태수 건 갖고 정태수가 로비를 위에다 많이 했거든요. 기사 아무리 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편집국장 앞에 제가 문 차는 기자도 봤고 밤에 술 먹고 와서 그 편집국장이 자꾸 기사를 빼니까 그 자리에다 오줌 싼 기자도 봤어요. 그래도 오줌 싼 편집국장이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줍니다. 지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정신이 일본 말로 곤조죠. 그런 정신이 언론사 검찰에 면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집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네가 검사냐? 그걸 왜 얘기를 그런 걸 못하죠? 그거를 장삼 이사도 하지 않는 추태? 이거는 추태는 추 씨가 하는 행동을 추태라고 그래요. 추미애가 하는 게 추태예요. 추미애 아버지가 그 세탁소에 있으면은 더러운 걸 빨아야 되는데 자기가 제일 더러운 옷 입었거든 추미애. 나무 옷을 자꾸 빨려고 그래요. 어릴 때 아버지가 세탁하는 걸 보고 자기 좀 자신을 세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름에 그냥 추태를 더하는 그런 행동했네요. 법무부 장관이 이러면 추태를 그랬다. 아니 그 정도도 얘기 못하는 검찰이 검찰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그 네가 똑바로 해 이런 얘기도 하면 못해요? 그런 정신으로
그 검찰하고 언론사 기자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은 노예죠. 다 문 앞에서 문재인 앞에서 딸랑딸랑 소 그 딸랑딸랑 움직이는 거 들고 다니면서 딸랑딸랑만 하나요? 그래서 그 뭐 검사실 안에서 결제 받다가 밑에가 위에를 들고 받은 것도 아니고 일가 끝난 이후에 그렇죠. 그냥 이 남해 상가 가가지고 술 먹다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업무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것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문제를 가지고 뭐 자기 인사를 지적하거나 뭐 자기의 근무 행태를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조국이 왜 무죄냐 한번 말해봐라. 당신이 조국 변호사냐 검사냐 이따인 사람도 뭐 검사냐 이런 이야기가 벌어졌으면 이것이 사적인 영역이냐 장관이 언급해야 될 공적인 문제냐라는 부분에 대해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이런 사단을 일으킨 게 추미애잖아요. 엉뚱한 인사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담당 그 검사 양석조 그 대검 그 선임 반부패 강력부 선임 연구관이 달을 지적했잖아요. 그럼 달을 봐야 되는데 너 왜 손가락이 그 왜 손톱을 안 깎냐고 미풍양속 어긋난다고 추미애가 시비 거는 거랑 똑같죠. 이게 군대입니까? 군대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상관이 뭔 지시를 해도 그냥 다 죽을 줄 알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그걸 거부한다고 지금 추태라고 하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저 여자가 쓰는 말투가 뭐 거역, 뭐 장삼이사 왜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게 상가 가서 잘 안 싸우는데 검찰 고위직들이 그래 싸웠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 장삼이사 요즘 일부러 보면요 옛날 말을 들고 와가지고 하면서 마치 이 왕정의 건의 같은 부분을 지금 뭐 거역 명을 거역한다. 윤 총장 보고는 그 왕정 쓰는 거 보고서 저는 옛날에 그 서인들 노론들 그때 당파 싸움할 때 상대방을 사문난적으로 막 몰아칠 때 그때 그 어휘들이 생각나요. 상대방을 매도하고 죽이려면은 그 사람 말 한마디를 트집 잡거든요. 그러니까 요사스러운 글로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렇죠. 그게 사문난적이라는 송시열이가 그 노론 영수로서 상대방 숙청한테 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송시열한테 죽은 사람이 윤휴라고 있었어요. 윤정하고 윤휴하고 집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릅니다. 윤정은 저랑 같은 박병윤 씨고 윤석열하고 같은 그 박병윤 씨고 윤휴는 남원윤 씨입니다. 남원윤 씨입니까? 왜 청와대 윤 씨 집안에 다 깨고 계시네. 청와대 왜 홍보수하던 윤영찬 그 집안들이 남원윤 씨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북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윤휴라는 사람 죽일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대비한테 자꾸 왕한테 간섭하니까 조관하십시오. 조관. 잘 좀 살펴서 하십시오. 조관하십시오 했는데 그 말이 무엄하다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사형먹여 죽여버렸어요. 지금 추미애 하는 짓이 옛날 저 송시열 저때 그 노론들 하는 짓거리랑 어떻게 보니까 더 똑같냐 이거죠. 옛날 조광조 죽일 때도 왜 뭐 주초위왕이라고 뭐 나뭇잎에 글씨 있다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지금 추미애 하는 게 꼭 그 수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민주주의가 후퇴하다가 조선조까지 갔는데 조선조도 이렇게는 안 했죠. 왕이 양심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검찰이 말입니다. 그 아베의 측근들을 그 카지노 뇌물, 선거법 위반 등을 가지고 지금 전부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그 법무상 그만둔 부인이 뭐 선거운동하다가 돈 좀 뜯었다고 그렇죠. 그것도 지금 검찰이 뒤지고 있고 측근들이 카지노를 이렇게 허가 받는데 도와주고 뇌물을 받는 거 아니냐. 해서 아베 측근들을 그냥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이 아베 측근을 뒤지고 또 대학 교수가 배임 혐의로 아베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총리실 주재 벚꽃 행사에 자기 이 지역구 사람이 지인들을 많이 데려와가 그 앉혀서 국고를 낭비하고 재정 손해를 입혔다. 이래가 대학 교수가요.
그 아베를 고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이 결국 일본 사회가 가진 힘.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아베가 교수가 고발한 부분에 대해 네. 전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네. 아베 최측근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비하면 지금 한국의 문재인의 측근을 조사한다고 네. 추미애가 저 난리를 치고 문이 직접 난리를 네. 치는 저 부분을 보면 지금 아베가 왜 내 주변 조사냐고 말 한마디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일본만 해도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장이 된 거죠. 예.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이후에 신년 기자회견에 문재인 보면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예. 그 이후에 왜 지지율이 뚝 떨어졌겠어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지금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기 책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예? 지금 송철호 저 울산시장 무마 저 유재수 무마 송철호 울산시장 그 하명 수사 조국 관련 자기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윤석열을 그냥 초헌법적이라고 4번이나 비난하고 저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이 정도니까 지금 뭐 역사가 자꾸 거꾸로 갔는데 기자회견도 미국만 해도요 대통령 기자회견 하잖아요. 유력지들이 바로 앞에 앉아서 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추가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장과 하명수사 대통령 알았냐? 그러면 대답하고 또 추가 질문하고 계속 한 10분, 20분을 한 사람이 질문해요. 근데 우리 문재인은 아무 기자나 모르는 사람 지적해서 한마디 듣고 엉뚱한 대답하고 끝나잖아요. 그 뭐 동문서답 경연대 하는 것도 동문대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냥 헛소리 열전을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조국 수사, 그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문재인 얼마나 알았냐? 이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자, 추미애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잠잠 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법무부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서 사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도 이 고함을 지른 양석조 검사를 향해 여론조사해 보면 한 8, 90%가 박수를 보내지. 그렇죠. 거기에 지금 뭐 욕을 얻어먹은 지금 뭐 아닌 그 밤중에 심재철. 홍두깨로 당했다는 심재철을 동정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럼 국민이 일반이 생각하는 거하고 추미애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추미애는 어디 저 검찰들 상갓집 행동까지 품행까지 감독하나요? 그런 거는 모르는 척 해야죠. 그리고 왜 저런 일이 나왔는가 자기부터 반성을 해야죠. 지금 검찰에 오죽했으면 그런 게 나오느냐 말이죠. 심재철이라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계속 문재인 끈아풀처럼 행동했잖아요. 오자마자 유재수 수사 무마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거 봐서 검찰들이 그걸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요전에 왜 검찰 그 법무원 교수 김웅 그 나가면서 글 썼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아미스타드호 납치된 거랑 똑같다. 노예들이 노예선에서 그 쿠데타 일으켜서 다 쫓아내고 항해 사고 뭐 몇 명만 남겨서 아프리카 고향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는데 나오고 보니까 노예가 제가 살아있는 미국으로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저 황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영화를 한번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던데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건데 굉장히 영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배가 온등 납치돼가지고 거기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해서 자유를 되찾아서 아프리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영화인데 재밌어요. 그 우리나라 전체가 검찰 전체가 지금 납치됐잖아요. 그 납치범이 누구냐면 문재인,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자, 그 장삼이 이사라 했는데 장씨집 셋째 아들과 이씨집의 넷째 아들 장삼 이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흔하디 흔한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다. 네. 뭐 장씨 씨가 네.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평범한 사람도 초상집에서 안 싸우는데 대검 간부가 싸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욕하면 추미애가 한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욕하죠. 조선 사주, 네. 동아 사주를 상대로 심야에 쌍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 성기가 등장하고 네. 저 놈자가 등장하는. 그렇죠. 엄청 뭐 무슨 기사 때문인지 그 기자 앞에다 두고 뭐 니네 사주 뭐 욕을 막 해댔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품위 위반이라고 봐야죠. 술 먹고 욕하기로는 자기도 한 가닥 해서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 지금 비춰지는 사람인데 네. 이래 했는데 또 옛날에 보면 원래 상가집에는 여기서 한무대기 싸우고 저기서 한무대기 싸우고 요즘에야 병원에 무슨 그 저 뭐 좋은 병원에 호텔 같은 상가집이라서 별로 안 싸우지만 그리고 시간 되면 싹 가버리지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보면 상가집에 보면 막 서러움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가 막 그렇죠. 그 행제끼리 뭐 사촌끼리 통곡을 하고 뭐 한쪽에서는 싸우고, 고스톱 포카하고 한쪽에서는 거지들 그 양아치들 와서 또 뭐 좀 내놓으라고 또 소리 지르고 그 상가집이 들썩들썩하죠. 그게 상가집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네. 슬픔이 네. 이게 정신없이 빨리 흘러간다. 네. 그리고 또 상가집이 한을 푸는 장소로 기능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한국의 가족 관계에서는 이 가족 친척들 간에 한이 많은 네. 그 있는 한이 상가집에 가가지고 네. 한번 엎어버리고 싸워야 한이 그렇죠.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찰만큼 한이 많은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뭐 밤에 술자리에서 상가집에서 야 너 똑바로 해. 우리 사람한테 왜 못해요? 자, 네. 이번 주에 인사가 이 일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관계없이 네. 예정되어 있어. 네. 여기 말했던 연구관은 아마 차장급, 네. 양석조 네. 연구관은 아마 계급으로 차장급 검사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번 주에 또 딴 데로 그렇죠. 쫓겨날 거라, 네. 자천대 갈 거라는 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 인사를 포기하고 한마디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쫓겨나서 물 먹을 바에야 네.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검찰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이 상가집에 소동이 없었으면 네.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수 심재철이가 와가지고 조국은 무죄다라고 하고 백원우는 기소하지 마라. 네. 그러면 또 추미애 장관 네. 고발된 거는 그냥 들고 있다 뭉개라. 그리고 뭐 이거 검찰의 이 조직 네. 이렇게 폐지하는 부분은 다 수용해라. 네. 이런 말을 한 거를 네. 최근에 검찰의 그 기자들과의 관련해서 이제 그 밖으로 이 내부의 이야기를 유포하지 말라고 하도 단속하고 그렇죠. 규칙까지 만들고 해서 네. 밖으로 아예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죠. 근데 네. 상가집에 옛날에 기자할 때 네. 상가집 좀 다녔습니까? 기자한테는 가장 큰 취재 장소가 상가집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그 주요 뉴스원들은 사무실에서 넥타이 차고는 항상 좀 심각하잖아요. 예. 예, 업무에 또 쫓기고 또 좌우 이목도 있고 상가집 가면 약간 좀 풀어지거든요. 예. 예, 그럼 뒷얘기를 조금씩 들어요. 좀 분위기 어때요? 뭐 이런 식으로 술 좀 한잔 하면 하시고. 뭐 상가집에서는 술 한 잔씩 하잖아요. 그럼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몇 마디 좀 해주고 그걸 또 근거로서 쓰고 그게 또 기자죠. 그만큼 상가집 어떻게 보면 그 로비의 장소기도 하죠. 그 정부 부처나 검찰이나 이런데 왜 하는 기업들의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 제일 좋은 장소가 뭐냐면 상가집입니다. 상가집은 누구 오라 마라를 쫓아낼 수가 없고. 쫓아내질 않잖아요. 지난주에 롯데 신격호 회장 만데도 봐요. 전 재계 인사들이 와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렇게 그 신동주, 신동빈 형제 그렇게 싸웠잖아요. 신동빈 지금 회장이 사실은 쿠데타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형 쫓아내고 아버지 유폐시킨 거 이방원하고 똑같아요. 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집에서 나란히 또 손님 받고 또 싸울 땐 싸우고. 그 일반 집하고 비슷하더만 또 밤에는 또 첩이 또 되시는 분이 또 왔다고. 왔다고 일반 심야에. 그렇죠. 예, 옛날에 그 현대 정주영 회장 돌아가실 때는 흰 소복만 입고 오면 다 어머니 대접을 해줬대요. 그 현대 정씨들이. 근데 여기는 어머니 대접은 좀 안 해준 것 같아요.
그 신격구 회장하고 서미경하고 나이가 37살인가 뭐 차이가 그렇겠죠. 나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머니는 촌수로 보면 어머니는 어머니죠. 사실혼 관계긴 하지만. 그분은 미스 롯데를 갖다가 그렇죠. 간택을 하려고 미스 롯데 뽑기 대회를 했나 봐요. 네. 참 자기 대회에서 뽑아갖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가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또 보면 설날이나 뭐 신정이나 이럴 때 보면 정치인이 또 자기 집을 정치인 중에 좀 거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죠. 그럼 뭐 방마다 바글바글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가서 떡국도 얻어먹고 뭐 세배도 하고 이걸 병자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그렇게 많이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또 정치인들이 눈도장 찍고 이렇게들 하고 기자들도 많이 갔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하는 행동이 우리의 그 오래된 문화, 전통, 이 따뜻함 이런 거를 일거에 자기 내 편 아니라는 걸로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추태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가 있는지 제가 보기엔 그 말한 추미애가 추태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비리를 감추려고 정권의 끈화불을 내몰아서 또 검찰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하고 심지어 대검과 중앙지검에 법무부 대변인실까지 설치를 해서 통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에서 벌어진 일이 이런 상가집 소동을 통해서 터져나오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느냐. 자, 그렇다면 추미애가 이 사실을 고성인이 추태로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 밖으로 터져 나갈까봐 그걸 갖다가 두려워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 한계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이게 크지 않겠어요? 저는 눈 감으면 다 보이는데요. 네. 이 정권 끝나기도 전에 다 재판정에 서는 게 이게 재판정에 서는 모습이 눈 감고 가만히 다 떠올라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 문이나 추가 왜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나 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문제를 가지고 이 난리를 쳤느냐.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지요. 왜? 문은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난 정권을 비리로 보냈는데 나의 비리는 뭐지 하고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가지고 있고 남한테 말하지 못하는 불안, 초조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서 파헤치는 것은 검찰이니까 검찰 조직을 아예 자기 주변에 따라오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끊고 조국을 내세웠더만은 조국이 당하고 자빠지니까 이제 추미애를 내세워서 그걸 누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온갖 무리수들이 발생해서 이 사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을 다 제거하고 전부 인사를 시키고 다 날려버리고 쫓아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 일이 감춰진다고 생각을 할까요? 참 제가 봤을 때는 어리석인 거죠. 무지몽매한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눈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나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들이 수사한 거를 다 기록에 남긴대 사초에. 왜냐하면 바뀌어서 어차피 또 수사 또 할 거니까 나중에 후임 검사들이 안 하면 또 특검돼서 하고 할 거니까 일일이 다 이 사초로 남긴대요. 사진 찍어놓고 다. 누가 와도 똑같은 자료를 인수인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됐잖아요. 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임종석 아니에요, 비서실장. 지금 검찰에도 오라고 해도 안 가고 있어요. 임종석이가 다 지시했다는 정황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임종석한테는 누가 지시했겠어요? 문의했겠죠. 이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자꾸 외치지만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검찰 탄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나 수사하지 마. 자꾸 이런 거죠. 자, 엄청난 나중에 폭탄들을 남겼다가 이제 캐비넷의 마음에 남겨둔 폭탄들이 터지면서 자신을 갖다가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란 걸 모르고
그렇죠. 이렇게 힘으로써 다 정리할 수 있다. 네. 이게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얘기를 측근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아니 네. 끝까지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면 당할 거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네. 그냥 치르기 바랍니다. 대가를. 자, 오늘 그 설 연휴에 잘 보내고 계실 건데요. 윤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